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 성행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업보상에 대해서 이 보상금 안에 어떤 영업과 관련된 내역들이 보상되었는지 세세하고 낱낱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왔겠죠. 자, 편지봉투 딱 뜯어갖고 보면은 영업보상금 금액 얼마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끝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영업보상 금액 얼마 나와 있고 밑에 세부적으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각 항목별로 나와 있어서 이 총 금액이 영업보상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일괄 보상 해갖고 영업보상 금액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막상 내 사업과 관련된 영업보상이 이 금액이 맞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산정 내역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산정 내역을 받습니다. 근데 산정 내역을 받더라도 보내놓은 게 결국은 영업이익과 뭐 동산 이전비 해서 구분 지어 갖고 영업보상 얼마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내주지 세부적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자, 영업보상금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업이익에 따른 감소액,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산 이전비,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영업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휴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자, 휴업기간은 이제 4개월이죠. 과거 2014년 이전에는 3개월이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4개월로 바뀌었고요. 이 4개월도 반드시 4개월 줘라도 아니에요. 4개월보다 좀 못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대규모 사업이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하는 데까지 4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부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또 4개월 이상도 영업 보상이 됩니다. 가끔 이제 수기 작성해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을 또 감정평가할 때 징빙 자료를 내면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상황으로 봤을 땐 보통 사람들이 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부분은 다 계산이 돼요. 왜냐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영업이익을 4개월치의 휴업보상을 준다 라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3년치 재무제표를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그 경기에 따라서 이 매출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복을 좀 줄이기 위해서 3년치 평균을 내서 4개월분 휴업기간의 그 영업이익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최저 한도액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3년치 재무제표를 받아서 평균 영업이익을 냈는데 요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이면 이 일정 수준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주출비 그 3인으로 계산했을 때에 대략 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500만원을 했을 때 이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을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500만원을 계산을 해서 4개월치 대략 2천만원을 영업이익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다음은 동산 이전비인데요. 동산 이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상가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문구점 이런 경우는 이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물동량을 보고 이제 감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공장,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슈가 있어요. 특히 금속류 가공하시는 분들이 제조를 할 때 장비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특수 장비도 있고 뭐 레이저 뭐 이런 가공 장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기계 자체도 무겁고 해체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걸 가서 조립하고 시험 가동까지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물동량으로 계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견적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도 모든 분야의 사업군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걸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보상금을 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이익 감소액이에요. 영업이익 감소액은 다시 또 3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고정비, 두 번째 감손 상당액, 세 번째 부대비용,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고정비는 휴업을 하더라도 이 휴업 기간에 지출되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인건비. 아무리 휴업을 하더라도 기본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세공과금. 뭐 예를 들어서 면허 인허가 사업이다 하면은 이제 면허세도 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뭐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정비로 빠지고, 그다음에 임차료, 그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도 이제 고정비로 빠지겠죠. 이제 감가상각비는 보통은 이제 법인 사업자 재산대장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보통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감가상각비도 이제 고정비로 되고요. 이제 보험료, 이제 보험료는 뭐 화재 보험료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대장에 잡혀 있는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가 있으면 영업용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장비 이런 것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장비에 따른 뭐 보험료도 있으니까 그런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광고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리 간판을 임대해서 광고를 한다 하면은 휴업 기간에도 그 광고비는 쭉 나가잖아요. 아니면 뭐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뭐 내부에 내는 비용, 아니면 용역 업체에 계속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이제 요 고정비에 포함이 되고, 이제 그 밖에 비용이 뭐가 있겠을까요? 렌트비, 뭐 렌트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 휴업한다고 해서 또 뺄 수는 없으니까 렌트비에 대한 고정비가 나가면 그 부분도 이제 보상금을 해준다. 두 번째는 감성상당액이에요. 이제 사업장을 이전을 하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그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기존의 단골 손님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입지에서 또 자리를 잡은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은 줄 거예요. 그 영업이익 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 영업이익의 한 100분의 20을 보상을 해주고,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으로 그냥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대 비용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외에 그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부대 비용으로 이제 보상을 하겠죠. 네, 영업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업보상금의 가장 큰 덩어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영업이익 부분하고 동산이전비가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어느 해, 특정 해에 너무 매출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는 그 매출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해를 기피해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아두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실제로 이 영업장을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특히 특수시설이 있다거나 하신다면 반드시 이 이전비는 견적을 받아보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업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업보상에 해당이 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행복을 업, 가치를 업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